예상했던 대로 전월세 폭등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차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은 4.46% 인상이 됐거든요. 월세 같은 경우는 3.75 상승이 됐었습니다. 올해 1월 달만 보더라도 한 달 만에 0.47%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만큼의 상승폭이 이어질지 예단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세 물량이 전년도 평균으로 따져도 올해는 40% 정도 감소한다는 게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도 감소하게 되고 호재가 되면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들어오면서 전세나 월세 입주달이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월세난이 올해 굉장히 폭풍처럼 밀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이사를 하셔야 되는 형편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들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세값은 오르고 있는데 또 물량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전월세 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는 큰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면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법사항입니다. 1회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2년이 연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2+2란 얘기죠. 5% 인상이 이제 제한되고요. 조건에 따라 협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 뒤에 부분에 가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매도 등 사유 주장 시에는 이 내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계약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계약서 사항에 넣어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본 계약은 종전 계약과 별개의 신규 임대차 계약이고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계속 보유함. 이 말이 있어야 2년 연장 계약가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묵시적인 이제 연장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약서를 잘 쓰셔야 2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신규 입주 단지를 노리는 겁니다. 아파트 신규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 초기에 전세 매물이 집중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잔금 부담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급매로 내놓은 가능성도 높고요. 전세나 월세 물량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 협상 여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입주 1에서 3개월 이내에 전월세 물량을 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단지일수록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미분양 잔여 물량이 확인되면요. 가격 협상력은 더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짝수년도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 대표 사례가 이제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17%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2년, 4년 주기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입주했는데요. 지금 두 바퀴째 돌면서 올해는 계약 만료가 물리는 해가 도래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구축이나 나홀로 아파트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단지 대비해서 가격 격차가 크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또 협상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주 외진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나갈 수 있는 지역이 확실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소규모 구축이든 나홀로 아파트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분담해야 되는 관리비가 좀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들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업체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하자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되신다고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전세나 월세를 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요. 집주인들이요. 다주택자 그 양도세 강화라든가 또 이제 보유세 인상 신호까지 나오면서 세금 부담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걸림돌이 법규상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는 잘 되지 않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살던 분이 집을 매수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시세 대비해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아는 사람이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 조정을 얘기하는 게 좀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집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미 기존에 내고 있는 전세 보증금 같은 것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차감하고 나머지 추가 금액만 내는 거기 때문에 협상할 때도 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대출 금리, 또 세금 같은 거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하지 않고도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의 변화도 적고요. 뭐 학교 전학할 필요도 없고 학원 다니던 거 그대로 다니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겠죠? 이런 것들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묵시적 계약갱신이라는 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종전 계약과 동일한 거고요. 다만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연장을 하던 중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도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본인이 입주하거나 이런 시간을 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뭐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집주인 이런 경우가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갱신 기간을 지나버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통보가 늦게 됐다고 하자고요. 저는 2개월 전까지 아무 집주인께서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됐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월세를 5% 정도 인상하는 게 상례인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땡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집주인이 매도 시에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매수인이 실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세입자 입장에서 아마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기를 체크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지 말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신규 입주 단지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직접 매수할 가능성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상 카드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이 5%라는 건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세 연장을 하실 때 시세에 맞춰 7%, 8%,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줄 여력이 되신다고 한다면 협상 카드를 거꾸로 제시해서 계약 연장을 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는 집주인 입장에서 상한선이지 세입자의 상한선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반전세로 바꾸면서 계속 연장을 계속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매도를 해서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를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요. 최근 임차인들은 집주인에게 이사비 목적으로 뭐 1, 2천 정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월세난은 향후 2, 3년간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승장에서는 방어만 잘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전략 잘 활용해서 반드시 이번에도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